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는 보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바로 가능한 문장으로 된 명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과 조건이 합쳐져서 된 명제도 있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x는 1이다. 자, 이것은 x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들어있는 문장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그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보통 소문자 p로 나타내요. x제곱은 1이다. 이것도 역시 조건이고 이건 조건 q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장 틀이 있어요. 문장 틀. 이 문장 틀 안에 조건을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2개가 이 틀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명제가 또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조건이 만약에 P고 이 뒤에 들어가는 조건이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 상태를 명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에서 P와 Q의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Q이면 P이다라고 순서만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서 동시에 부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버리는 것은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자, 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역과 대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건을 예로 들어 해보겠습니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법은 뭐라고 했었죠? 진리집합을 비교하는 거라고 했었죠. 여기에 진리집합은 원소가 1밖에 없고요. 여기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 2개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가정과 결론 중에 결론의 진리집합이 더 컸을 때 이 명제가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봤을 때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가 되는데 이때 진리집합 어때요? 안 해봐도 알겠죠? 순서가 바뀌면서 진리집합도 이쪽이 더 커져요. 이쪽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때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이었을 때 역은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를 볼게요. 대우가 조금 어려워요. 대우가 조금 어려운데 x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 좀 구별하기가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로 생각을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x제곱이 1이 아니래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집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쵸? x제곱이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 제외한 모든 것이 이것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진리집합은 1을 제외한 모든 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때 누가 진리집합이 더 크죠? 결론의 진리집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참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가지밖에 예를 안 들어서 보편적이라고는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명제와 대우는 결론이 항상 동일합니다. 명제가 참이었으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었다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역은 참일지 거짓일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방금 한 건 명제와 대우는 둘 다 참이었어요. 그쵸? 이거 결론은 무조건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역은 거짓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지우고, 지우지 말까? 이렇게 할게요. 절대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절대값 x가 1, 2다. 이걸 조건 QP라고 새롭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1이 나오는 원소는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돼요. 여기 추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진리집합과 여기 진리집합이 어때요? 같죠? 우리 A와 B가 같은 집합이면 A도 B에 포함하고 B도 A에 포함한다. 이거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추가하고 여기서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진리집합이 둘이 같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참이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자, 즉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명제와 대우는 어차피 결론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원래 같은 거고 역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참인가 거짓인가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진리집합이 둘이 같다면 얘가 참일 때 얘도 참일 겁니다. 아니라면 거짓일 거고요.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단 논법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3단 논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 되게 유명한 3단 논법인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 되게 유명한 3단 논법의 문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 이 사람을 P라고 하고요. 죽는다를 Q라고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래요.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것은 어리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아까 P라고 했죠. 어리면 P래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연결시켜 볼게요. 어리면 P다를 P면 Q다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어리 곧 Q다로 바로 직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리 소크라테스였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3단 논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참인 명제들, 이렇게 참인 명제들을 여러 개 있을 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두 개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3개, 4개 여러 개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자, 이거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역과 대우를 각각 말하라고 했죠. 역은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좀 될 거고요. 대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일단 하나만 제가 같이 풀었고 나머지는 답지 보고 채점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같이 볼게요. 역과 대우를 말할 때 그 참 거짓을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진리집합으로 계속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게 A집합이고요.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 앞에서 고등수학 상할 때 했었던 거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진리집합이 더 커요? 결론의 진리집합이 훨씬 크지요. 자, 그러면 명제는 참이에요. 명제는 참. 그러니까 대우도 참이겠죠. 자, 그런데 두 진리집합이 다르면 역은 항상 거짓입니다. 만약에 두 진리집합이 같았다면 역도 참이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거 결론만 먼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을 말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제곱 1이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하면 역이고요. 대우는 다 부정해야 되니까 a제곱 부동호방을 바꿀 때 요거 등호 빼는 거 아시죠? 면 a 1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세제 1번에 2번. 여기도 발표 주세요, 발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명제 단원이 아니어도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A, B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져요. 그런데 얘도 0이, 얘가 합쳐서 제곱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쳐서 0이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A가 0, 이고 동시에 B도 0이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정, 이 조건 P와 이 Q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명제 참이고요. 대우도 당연히 참일 것이고 역도 참입니다. 아까 그랬죠? 진리집합이 같으면 역도 참이라고요. 네, 문장은 여러분들이 써보시고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59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네. 여기서 뭐 같이 해볼 게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 여기 1번에 2번 있잖아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인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역도, 대우는 원래 참일 거고 명제가 참이라면 역도 참이 되는 방법은 어떻죠? 진리집합이 같은 경우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럼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자, 기억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라는 거는 이항시키면 이겁니다. 근데 제곱끼리 같다고 해서 x하고 y하고 같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진리집합이 같다고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니은은 안 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기 때문에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도 둘 다 0보다 크다고 해서 항상 0보다 큰 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안 돼요. 얘가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컸을 때 얘가 절대값이 크면 그래도 x 플러스 y가 0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리을. 이거는 뭐 말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대우를 배우지? 왜 대우를 배울까? 자,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뭔가 말이 꼬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약간 인간의 뇌구조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 지금 떡볶이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떡볶이가 떠오르시죠? 인간의 뇌구조가 부정형을 이해를 못한대요. 자, 그래서 부정형으로 나오면 긍정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있잖아요. 바꿔요. 얘도 이렇게 바꿔요. 순서 바꾸고 얘를 부정해요. 그럼 부정이니까 다시 긍정이 되겠죠? x는 0이고 이고도 바꿔야 되죠. 또는 y는 0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xy는 0 이렇게 바꿔요. 이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대우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대우를 배우는 이유는 이거네요. 사실은 부정형으로 나왔을 때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고 대우를 배우는 겁니다. 왜? 대우가 만약에 참이면 얘도 참일 거니까. 대우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일 거니까. 얘를 참거짓 판단하는 것보다 대우로 참거짓 판단하는 게 훨씬 쉬울 때 그때 대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xy는 0이면 x 또는 y가 0인이에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둘이 곱했어요. 누가 0인지 몰라도 x가 0일 수도 있고 물론 y가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y가 0일 수도 있죠. 물론 x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x도 0이고 y도 0일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x가 0인 집합과 y가 0인 집합을 여기는 교집합이 바로 x도 0이고 y도 0인 이 부분일 거고요.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부분이 여기고요. x가 0이 아니지만 y가 0인 부분이 여기고요. 그쵸? 네. 이거 2차 방정식 할 때도 사실 한번 배웠던 개념이에요. 이것도 별표 치세요.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우 물론 여기도 참이고요. 역도 참입니다. 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명제 대우를 이용하여 상수 구하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실수 XY. 자,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되죠. 실수 XY. 실수인 거 체크하고. 명제가 이렇다면, 이건 참이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훨씬 큰 집합이어야 참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둘이 더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참거짓 판단하는 게 약간 어려워져요. 왜냐? 또는이라는 게 합집합에서 쓰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또는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 그리고가 될 수 있도록, 즉 그리고는 교집합이잖아요. 이 한 가지 경우만을 따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우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호 방향 바뀌고 그리고 K이면 X 플러스 Y가 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확실해졌죠? X는 마이너스보다 무조건 큰 거예요. 이 상황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합쳐서 1보다 커지려면 K가 3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보다 커질 수도 있으니까 얘도 3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이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어요? 자, 우리 아까 대우 배우는 이유 했었죠? 명제 그대로 놨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부정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바꾸세요. 이렇게 x는 4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게 진리집합이 4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진리집합이 뭐가 있어야 돼요? 4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있다는 4가 있고 뭔가 새로운 여기 2차 방정식이니까 아마 원소가 2개겠죠. 근데 하나는 무조건 4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를 집어넣으세요. 16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다. 그렇게 하면 k값이 뭔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도 여러분 다 푸셨죠? 지금 풀고 보셔야 돼요. 풀지 않고 보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는이 나왔어요. 또는은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는 부정으로 바꿔서 이 그리고 경우의 상황만 생각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k 그리고 y 5이면 x 플러스 y가 3이다. 자, 그러면 x가 5보다 작아요. 근데 얘가 3보다 작아지려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3번. 또 실수라고 했죠? 실수. 자, 이런 거 무조건 체크하시고. 자, 얘가 P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절대값이 돼 있죠?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돼 있으면은 A와 마이너스 A보다 X가 크다가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따질 수는 있어요. 따질 수는 있는데 얘를 부정해버리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새로운 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게 더 구하기가 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거는 좀 약간 취향 차이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이면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2다.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까지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얘가 더 큰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3,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여기 3. 이렇게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포함을 하려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거고요. 그래서 요거 범위를 합쳐주면
결국 이게 답이겠네요. A가 2보다 작다가. 자연수니까 네, 자연수도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 3단 논법 해보겠습니다. 3단 논법 이용할 때 계속 참인 명제끼리 거짓인 명제를 이을 수는 없습니다. 참인 명제끼리 이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다이렉트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될 때 대우를 이용을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네, 연결해 볼게요. 그런데 P이면 not Q이고 not R이면 Q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Q가 있고 Q가 있는데 얘는 not Q고 얘는 Q라서 맞춰줄게요. 얘 대우로 바꿔주면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이면 R이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 순서 바꿔도 돼요. 여기서도 대우가 가능하거든요. 바꿔버릴게요. not R이면 not P이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고요.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대우해버리면 바뀌면서 가능하네요. 얘만 안 되네요. 자,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네. 그냥 여기는 좀 3단 논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 명제를 PQ로 바꾸는 것만 해볼게요. 기현이 높다는 것을 P로 두고 A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Q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팔리지 않는다는 건 R이라고 두고 제품 A가 팔리지 않는다가 아까 Q였죠? 네. P이면 Q이다. 둘 다 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R이면 팔리지 않는다잖아요. not Q입니다. 그래서 요걸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